새로운 도전. 도예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은 웅성웅성 대화를 나누며 오늘 있을 과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여러 개의 도자기 원형들이 놓여 있었고 흙냄새와 가마의 따뜻한 열기가 실내를 감쌌다. 다들 조용히 해. 도예 선생님이 손뼉을 짝짝 치며 학생들을 향해 웃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이 도전할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작품을 만들게 될 거예요. 평가 기준이 다르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그룹은 질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오직 하나의 최종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완벽한 한 점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죠. 재료 선택, 형태, 질감, 구워지는 온도까지 모든 걸 신중히 조정해야 할 거예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어찌 보면 쉬운 선택이었다. 한 작품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양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최종 제출한 작품의 총 무게로 평가할 거예요. 20kg 넘으면 A, 15kg이면 B. 즉, 많이 만들수록 점수를 잘 받겠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많이 만들라고요? 그럼 막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덧붙였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겠죠. 서로 다른 길. 과제가 발표된 후 학생들은 두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윤희는 고민 없이 질 그룹을 선택했다. 도예는 예술이야. 도자기는 작품이고 작품은 완벽해야 해. 그녀는 어릴 때부터 미적 감각이 뛰어났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반면 하람은 과감하게 양 그룹의 이름을 올렸다. 나는 그냥 많이 만들래. 일단 손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는 창작 과정에서 자유를 느꼈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학생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도예 작업을 시작했다. 완벽을 추구하는 윤희. 윤희는 하루 종일 디자인을 연구했다. 도자기 모양을 스케치하고 재료를 분석하고 책을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번에는 곡선이 조금 부족해. 그녀는 만든 도자기를 부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윤희는 여전히 같은 작품을 붙잡고 있었다. 이건 아직도 부족해. 다시 만들어야겠어. 그녀는 10번째 도전에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끊임없이 만드는 하람. 한편 하람은 매일같이 도자기를 만들었다.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어차피 많이 만들면 점수는 따놓은 거잖아. 처음엔 모양이 이상했고 가마에 넣자마자 깨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아.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매일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던 작업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도자기의 곡선이 정교해졌고 흙을 빚는 감각도 섬세해졌다. 임계점을 넘다. 학기가 끝날 무렵 마침내 평가날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도예실에 모였다. 먼저 윤희의 작품. 그녀의 도자기는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단 하나뿐이었다. 이게 내가 학기 동안 만든 전부야. 선생님이 물었다. 네. 하지만 최고의 작품이에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살짝 아쉬움이 묻어났다. 다음은 하람의 차례. 그가 만든 수십 개의 도자기들이 탁자 위에 놓였다. 선생님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건 꽤 훌륭하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가장 완벽한 작품은 윤희가 아닌 하람이 만든 도자기들 중 하나였다.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꾸준히 반복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지죠. 이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완벽한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경험 없이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하람은 100개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국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윤희는 깨달았다. 많이 시도하지 않으면 질적인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거군요. 하람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단순히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어. 그런데 만들면 만들수록 손이 있고 감각이 생기더라고. 마무리. 양이 질을 만든다. 그날 이후 윤희는 작업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많이 만들어 볼 거야. 처음엔 실패해도 괜찮아. 그녀는 더 이상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끊임없이 시도하고 만들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갔다. 이제 그녀는 안다. 어떤 것이든 충분한 양이 쌓여야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계속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도자기뿐만이 아니다. 글쓰기, 발표, 예술, 운동, 사업,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자.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교훈. 양적인 축적 없이 질적인 변화는 없다. 꾸준한 반복과 시행착오가 임계점을 넘는 열쇠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의 임계점은 언제 올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완벽한 준비는 없다. 움직이는 자가 승리한다. 타이밍의 법칙. 2가지 길. 자,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2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팀장인 강진우가 회의실 앞에 서서 말했다. 그의 앞에는 영업과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신입사원부터 10년차 베테랑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타입은 생각부터 하고 시작하는 사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을 기한 뒤에야 움직이죠. 실수를 줄이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때때로 타이밍을 놓치죠. 직원들 사이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타입은 일단 시작하고 생각하는 사람. 빠르게 움직이고 실행하면서 수정해 나갑니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많지만 대신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나는 어떤 타입일까요? 일단 벌려놓고 본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힐끔거렸다. 누구나 알았다. 강진우 팀장이 일단 시작하고 본다 타입이라는 걸. 그가 영업팀을 맡은 이후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날이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말인데요. 아직 시장 조사도 덜 끝났고 제품 기획도 미완성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기획팀의 윤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단호했다. 아니, 시작해야 해. 일단 던지고 보자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동안 경쟁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객들은 우리 기준에 맞춰 움직이게 돼. 윤 대리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나가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강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실패하면 되지. 실패도 해봐야 감을 익혀. 우리가 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빠른 게 제일 중요해. 그 말대로 영업팀은 미완성된 자료를 들고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다. 초기에는 삐걱거렸다.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쏟아졌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후발주자인 경쟁사들이 시장 조사를 마치고 제품을 내놓을 즈음 이미 강진우의 팀은 고객 반응을 반영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그 이후로도 강진우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왕 할 거라면 빨리 하고 크게 하자.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할 때도 경쟁사들은 신중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광고 전략을 짜는 데 수개월을 투자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달랐다. 광고 하나 찍어. 이번 주 안에. 아직 컨셉이 아무거나 해. 일단 하나 내보면 반응이 오겠지. 직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렇게 급하게 만든 광고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었다. 어떤 것은 참패했고 어떤 것은 예상 외의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시행착오가 곧 경험이었고 경험이 곧 무기였다. 강 팀장님은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경영진 회의에서 다른 부서장이 지적했다. 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빠르게 움직이고 경험을 쌓고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시장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말에 경영진들도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시행착오보다 더 위험한 것. 그의 방식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무리한 실행이 독이 되어 손해를 보기도 했다. 가끔은 준비 부족으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가끔은 너무 빠르게 가는 바람에 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것이 강진우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은 움직이며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의 순간. 어느 날 신입사원 김도연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강진우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저는 아직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맞는지, 생각을 충분히 한 뒤에 시작하는 게 맞는지요. 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둘 다 필요하지.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만약 네가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시작하는 게 정답일 거야. 생각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거든. 김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다. 강진우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중요한 건 경험과 실행이야. 일단 부딪혀봐. 그러면 답이 보일 거야. 김도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타이밍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네, 팀장님 일단 해보겠습니다. 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러니까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가자. 에필로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강진우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경험을 쌓고 기회를 잡는 방식으로 일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시작하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타이밍은 빠르게 움직이는 자의 편이다.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